해질녘 폭설이 휘몰아치는 골목길. 한 청년이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양복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은 눈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밀고 계셨죠. 할머니, 제가 다 할게요. 뒤에서 밀지 마세요. 청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계속 밀었어요. 아이고, 미안해라. 민준이 너 오늘 면접 어떻게 됐니?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이라 불린 청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면접장에 가지도 못했거든요. 할머니를 돕느라 인생 최대의 기회를 날려버렸죠. 하지만 할머니가 미안해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밝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리어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70대 노신사였죠. 박진철 회장이었어요. 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미는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애, 당신이야. 드디어 박 회장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던 그 여인이 바로 저기 있었던 거예요. 주름진 얼굴, 굽은 등,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멍하니 그를 쳐다봤어요.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죠. 당신, 누구시오? 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오. 40년을 찾았소. 민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노인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거든요. 저, 할머니를 아세요? 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젊은이, 혹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사흘 전 민준의 좁은 고시원 방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은 손을 뻗어 핸드폰을 더듬거렸어요. 눈을 뜨니 천장이 바로 코앞이었죠. 고시원 방은 그만큼 좁았습니다. 일어나 앉으니 책상이 바로 무릎 앞이었어요. 민준은 작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25살 청년 강민준. 그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요. 어릴 적 기억도 거의 없었어요. 그저 추운 겨울날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겼던 느낌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민주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입사 지원서와 면접 일정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대학을 장학금으로 겨우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죠. 벌써 2년째 도전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대리운전. 그렇게 번 돈으로 고시원비와 밥값을 해결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출근이지? 옆방 아저씨가 복도에서 물었어요. 네, 형님. 저 먼저 가볼게요. 민주는 작은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만져졌어요.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민준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편의점 일은 단순했지만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들어왔고 민주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여기요. 계산 좀 해주세요. 담배 이걸로 주세요. 화장실 휴지 떨어졌는데요. 민주는 늘 밝은 얼굴로 응대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민준아, 넌 맨날 라면만 먹냐? 점장님이 안쓰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거 좋아해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은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이었죠. 저녁 6시 편의점 근무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하지만 고시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를 타고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30분쯤 걸려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죠. 골목 안쪽 오래된 단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폐지를 담은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걸로 산 거였죠. 할머니, 저예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 문이 열리고 70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박순의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민준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왔네. 어서 들어와.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민준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또 사왔니? 내가 해먹으면 되는데. 할머니, 제가 사온 게 더 맛있어요. 같이 드세요. 좁은 방 안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둘이 앉았습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잘 드시는지 계속 살폈어요. 할머니, 오늘 폐지는 많이 주우셨어요? 응, 오늘은 좀 나았어. 날씨가 좋아서.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었죠. 민주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폐지 그만 주우시면 안 돼요? 제가 돈 벌면. 아이고, 너도 힘든데 무슨 소리야. 할미는 이거라도 해야 심심하지 않아. 사실 할머니는 최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죠. 하지만 민준 앞에서는 애써 멀쩡한 척했어요. 민준아, 너 요즘 면접은 잘 보고 다니니? 네, 할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큰 회사 최종 면접 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잘 될 거야. 착한 애가 복 받는 법이야.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은 부엌을 깨끗이 닦고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할머니, 약 드셨어요? 여기 놔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던 거예요. 사실 민준과 할머니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그 누구보다 깊은 인연이 있었죠.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편히 주무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우리 착한 민준이. 민준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야, 저 청년. 또 왔네? 동네 주민이었어요. 맨날 저 집에 왜 가는 거야? 친척도 아니라며? 그냥 할머니 좋아서요. 에이, 무슨 젊은 애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나 잘 챙겨. 민주는 그냥 웃고 지나쳤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면접 준비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하는데.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붙으면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죠. 밤 10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서 회사 정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대기업이었어요. 붙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었죠. 면접 준비 철저히 하자. 하지만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민주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오늘 밤 대리 좀 뛸 수 있니? 대리운전 업체 사장님이었어요. 아, 지금이요? 지금 좀. 미안한데 급하게 연락 온 게 있어서 한 것만 부탁한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돈도 필요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결국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민주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내일은 면접 준비 더 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어요. 민준의 하루는 늘 이렇게 바빴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믿었거든요. 특히 할머니만큼은 꼭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게 민준의 유일한 소원이었죠. 하지만 민준은 몰랐어요. 곧 인생을 바꿀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대기업 최종 면접. 이 회사에 붙으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복지, 미래에 대한 희망. 무엇보다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었죠. 민주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산 옷이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회사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여유 있게 8시에 출발하기로 했죠. 가방을 챙기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이른 아침에 할머니가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게, 할미가 오늘 폐지 좀 많이 주었는데, 리어카가 고장났어. 리어카요? 바퀴가 빠져버렸어. 혼자서는 못 고치겠더라고.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0분이었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응. 시장 뒤쪽 골목인데.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바쁜 걸 아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면접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할머니 계신 곳까지 가면 30분, 리어카 고치는데 30분, 다시 회사까지. 아슬아슬했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 오늘 면접 있다며? 그냥 나중에.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갈게요. 금방 갈 수 있어요. 민주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마침 출근 시간이라 쉽지 않았어요. 결국 뛰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도와드리고 바로 가면 돼. 시장 뒤쪽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미안해라. 바쁜데. 괜찮아요, 할머니. 어디 보자. 리어카 바퀴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축도 휘어 있었어요.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수리해야겠는데요.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쩌니? 폐지는 이렇게 많은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폐지 더미를 봤어요. 민준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0분. 면접까지 1시간 20분 남았어요. 지금 가면 아슬아슬하지만 갈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폐지는 할머니의 생계였거든요. 할머니, 제가 끌고 갈게요. 뭐? 내가? 네, 제가 끌고 가서 고물상 앞에 내려드릴게요. 바퀴는 나중에 고치면 되고요. 아니야, 그럼 내 면접은? 괜찮아요, 할머니. 시간 충분해요. 민주는 정장 재킷을 벗어 리어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걷어붙이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어요. 리어카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폐지가 가득했거든요. 민주는 이를 악물고 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무거울 텐데. 미안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옆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할게요. 고물상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퀴 하나가 없는 리어카를 끄는 건 쉽지 않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와이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죠. 민준아, 힘들면 쉬었다 가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은 계속 걸었습니다. 시계를 볼 여유도 없었어요. 드디어 고물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리어카를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어요. 할머니, 여기서 폐지하시면 돼요. 리어카는 제가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고맙다, 민준아. 너 덕분에 살았다.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9시 40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면접까지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회사까지는 최소 1시간 반이 걸렸죠. 할머니, 저 먼저 갈게요. 민주는 재킷을 입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뛰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이 길었어요. 민주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 제 시간에 못 가.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30분이었습니다. 면접은 이미 시작한 지 30분이 지난 뒤였어요.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인사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저기요. 최종 면접.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냉담하게 쳐다봤어요. 면접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면접은 이미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 차례는 이미 지나갔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여기 면접 보러 오신 분들 모두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뽑겠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담당자분과 직접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선우 부장이었죠. 강민준 씨죠? 네.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무슨 일이었는데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하면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어요. 그게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가족이요? 이 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셨나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응급실에 계신가요? 진단서라도 있나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강민준 씨, 우리 회사는 책임감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면접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죠. 면접 시간 30분 전까지 연락 없으면 자동 탈락입니다. 규정이에요. 이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는 죄송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원자분들께 불공평하니까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민준 씨. 다음 기회에 도전하세요. 이 부장은 돌아서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끝났구나. 모든 게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어두웠죠.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건 후회 없어. 하지만 이 기회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면접 잘 봤니?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최대한 밝게 대답했죠. 네, 할머니.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오늘 할미 때문에 고생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잘 됐다. 우리 민준이 꼭 붙을 거야. 네, 할머니. 오늘 저녁에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같은 선택을 할 거였어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인생도 계속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회사 건물 2층 창가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민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민준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앞에서 밝게 웃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띄우며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왔네. 어서 와. 할머니, 오늘 리어카는 괜찮으셨어요? 응, 고물상 아저씨가 임시로 고쳐줬어. 내 덕분이야.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할머니, 제가 사올 텐데. 왜 만드셨어요? 아니야, 오늘은 할미가 하고 싶었어. 우리 민준이 면접 잘 봤는데 축하해야지.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민준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라. 넌 너무 마른 것 같아. 할머니도 드세요. 할미는 배불러.
너나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면접에서 뭘 물어봤니? 민준은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면접장에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제 장점이랑 단점이랑.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제 장점은 끈기라고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민준이가 그렇지. 착하고 끈기도 있고. 단점은 너무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잠시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알 것 같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죠. 민준아. 네, 할머니. 너 오늘 면접 정말 잘 본 거 맞지?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거짓말쟁이가 돼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민준아, 이게 뭐예요, 할머니? 오늘 폐지 팔아서 받은 돈이야. 내가 받아. 봉투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오늘 날 도와줬잖아. 그 수고비야. 할머니, 전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돈 받을 수 없어요. 민준이 봉투를 도로 건네려 하자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미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날 얼마나 잘해주는지 할미가 다 알아. 매일 찾아와서 밥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약 챙겨주고. 할머니, 근데 할미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늙어서 집만 되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에 다시 쥐어드렸어요. 할머니, 이 돈은 할머니가 쓰세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전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민준이, 착한 우리 민준이.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었어요. 민준은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편히 주무세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대문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너 면접 결과 언제 나오니?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래, 꼭 붙을 거야.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네. 할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민준은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나 준혁이야. 대학 동기였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너 오늘 그 회사 최종 면접 봤다며? 어떻게 됐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떨어졌어. 뭐? 진짜? 왜? 면접에 늦어서. 늦었다고? 너가? 대체 무슨 일이? 민준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그 회사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덴데. 알아. 할머니가 혈육도 아니잖아. 왜 거기까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야, 민준아. 너 그러다가 너만 손해야. 정신 차려. 알았어. 아무튼 다음 기회에는 그러지 마.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민주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민준의 마음은 어두웠죠. 나 잘한 거겠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 안 민주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취업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올리고 공고를 찾아봤죠.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도운 건 후회 없어. 하지만 그때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발신자 대성그룹 인사팀. 뭐지? 손을 떨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씨께 금일 최종 면접에 불참하신 건에 대해 연락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인사팀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면접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팀 이선우. 민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추가 면접 기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던 이 부장이 왜 갑자기.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기회가 다시 왔어.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떨렸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선우 부장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오후 회사 건물 2층 창가에서 민준을 지켜보던 사람이라는 것을. 민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늦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거였죠. 할머니를 선택한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 것입니다.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정직하게 말하자. 진실을 말하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기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40여 년 전 한 작은 도시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모든 게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따뜻했던 시대였습니다. 한 허름한 식당이 있었어요. 간판도 낡고 의자도 삐걱거렸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그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애, 23이었어요. 순애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방일, 홀서빙, 설거지까지 모두 혼자 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늘 안쓰러워했죠. 순애야, 넌 쉴 새가 없구나. 젊은 애가 그렇게 고생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아주머니. 일하는 게 좋아요. 순애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실 순애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죠. 그녀는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싼 음식을 먹으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애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청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뭐 드릴까요? 제일 싼 거요. 청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게 분명했죠. 순애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끓였어요. 그리고 반찬도 평소보다 많이 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은 국밥을 받아들고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알 수 있었죠. 순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청년이 계산을 하러 왔어요. 얼마예요? 1,500원입니다. 청년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하나씩 꺼내 세기 시작했어요. 1,000, 1,200, 1,400. 순애는 청년의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거든요. 1,400원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갚아도 될까요? 청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1,400원만 받을게요. 오늘 할인하는 날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고마워하며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자주 그 식당을 찾았어요. 항상 같은 시간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일 싼 메뉴를 시켰죠. 순애는 그때마다 반찬을 넉넉히 담아줬어요. 청년도 그걸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청년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저기, 이거. 청년이 어색하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할인해 주신 거 합쳐서 모자란 돈이요. 늦었지만 갚으려고요. 순애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대신 자주 오세요. 그럼 돼요. 청년은 순애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요.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청년의 이름은 박진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죠. 진철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순애가 물었습니다. 진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건설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와, 멋지네요. 하지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꿈일 뿐이에요. 진철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져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순애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진철은 순애를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순애 씨는요? 꿈이 뭐예요? 저요? 저는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옷가게나 잡화점 같은 거요. 좋네요. 순애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진철 씨. 둘은 그렇게 서로의 꿈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가까워졌어요. 진철은 매일 저녁 식당에 왔고 순애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진철이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순애 씨, 저 오늘 큰일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현장 소장님이 저한테 작은 공사 하나를 맡기셨어요. 제가 팀장으로요. 진철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네, 이제 조금씩 꿈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순애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진철의 꿈이 이뤄지길 바랐거든요. 그날 밤 둘은 식당 문을 닫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겨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순애 씨, 네, 제가 성공하면 그때 순애 씨 가게 차리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진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철 씨, 순애 씨가 저한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보답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진철 씨. 하지만 진철 씨 꿈 먼저 이루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순애 씨도 중요해요. 진철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저랑 같이 꿈을 이뤄요. 함께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그럴게요, 진철 씨. 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꿈을 이루기로요.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진철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진철의 성실함을 보고 투자를 제안한 거예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기회였죠. 순애 씨,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진철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자본금이 부족해요. 투자는 받았지만 조금 더 필요해요. 진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철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그걸 쓰세요. 안 돼요. 그건 순애 씨 가게 차릴 돈이잖아요. 괜찮아요. 진철 씨가 성공하면 저도 나중에 가게 차리면 돼요. 순애 씨, 이게 우리 함께 이루는 꿈이잖아요. 순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철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한 거죠.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순애는 자신이 모은 돈을 모두 진철에게 주었습니다. 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줄 수 있었거든요. 진철은 그 돈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희망이 가득했어요. 순애 씨, 회사 이름 뭐로 할까요? 진철 씨가 정하세요. 대성건설. 어때요? 크게 성공하자는 뜻으로요. 좋아요. 그렇게 대성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즈음 순애는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순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진철에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지금 진철은 사업 초기라 정신없이 바쁜 때였어요. 이럴 때 임신 소식을 들으면 부담이 될 게 분명했죠. 진철 씨, 지금은 사업에 집중해야 해.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요. 진철이 성공한 후에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동네를 떠났어요. 진철에게는 가족 사정이 생겼다고만 전했죠. 순애 씨, 언제 돌아와요? 곧 돌아올게요. 사업 열심히 하세요. 꼭 연락하세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해요. 그게 둘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순애는 다른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철에게 부담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순애는 아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빠한테 말 못해서. 하지만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해줄게. 그렇게 순애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철은 순애를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는 사업에 매진하며 순애를 기다렸습니다. 성공해서 꼭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하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철의 회사는 조금씩 커졌어요.
하지만 순애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순애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연 이 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순애가 진철을 떠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도시, 허름한 단칸방. 순애는 홀로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없어서 조산원에서 낳았죠. 아기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조산사가 아기를 순애의 품에 안겨줬어요. 순애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섞인 눈물이었죠.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떼어놓아서. 하지만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순애는 아들의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습니다. 백성민자, 빼어날 수자,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아이를 동네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줄게. 순애는 늘 아들에게 약속했어요. 민수는 착하게 자랐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 때도 부리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민수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민수는 연필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순애에게 물었죠.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계세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 계셔. 왜 우리랑 안 사세요?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순애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아빠가 궁금했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사춘기가 찾아왔죠. 엄마, 나 이제 아빠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어느 날 민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빠가 없다는 게 서러웠던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순애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진철 씨,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자라서. 하지만 이제 와서 진철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진철은 아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반항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민수야, 어디 갔다 오니? 걱정했잖아. 엄마는 상관하지 마. 내 인생이야. 민수야, 엄마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내 인생 망쳤잖아. 아빠도 없이 날 낳아서.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순애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진철 씨한테 말했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몇 달 후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나 혼자 살 거야. 이제 연락하지 마. 민수야, 안 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엉망이 됐어.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세월이 흘러 순애는 50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고독했어요.
아들 생각에 밤마다 눈물 흘렸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순애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폐지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뛰어갔어요. 폐지 상자 안에 담요로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순애는 얼른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떨고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어떻게 아기를.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들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도 민수처럼 엄마 없이 자라는 건가. 순애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애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아기를 돌봤어요.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재웠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이 아이는.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아기를 경찰에 맡기면 고아원으로 갈 게 뻔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었죠.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순애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했고 나이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못해준 걸 이 아이한테는 해주고 싶어. 순애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키우기로.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몸도 힘들었죠.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폐지를 주우며 돈을 벌고 밤에는 아기를 돌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아기를 키워. 어디서 데려온 애야? 혼자 키우기도 힘들 텐데. 하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기만 생각했어요. 순애는 아기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민수의 민자를 따서 중걸준자를 붙였어요. 민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도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민준아, 엄마가 잘 키울게. 행복하게 해줄게. 순애는 아기를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민준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순애는 민준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민준에게는 밥을 먹였어요. 민준이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민준이 말했어요. 순애를 할머니라고 불렀죠. 그래, 우리 민준이. 할미가 밥 해줄게. 순애는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할머니는 안 드세요? 할미는 배불러. 민준이가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순애도 배가 고팠지만 민준을 먼저 먹였죠. 민준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어요. 민준아, 너 엄마 아빠는? 할머니랑 살아.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민준은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어느 날 민준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디서 왔어요? 순애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할미가 너를 발견했단다. 추운 겨울날. 그럼 제 엄마 아빠는요? 모르지. 하지만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 같아요. 순애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민준아. 할미도 너를 진짜 손자처럼 사랑한단다. 민준은 착하게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알바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돕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제가 번 돈이에요. 쓰세요.
아니야, 민준아. 내가 써야지. 저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민주는 순애에게 효도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애는 나이가 들며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깜빡깜빡했어요. 하지만 민준만큼은 또렷이 기억했죠. 민준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할미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는 엄마를 떠난 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어요. 40대가 되었을 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시려나? 민수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순애가 젊었을 때 한 남자와 사랑했다는 것.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대성그룹 회장 박진철이라는 것.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민수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자신이 박진철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찾았지만 엄마는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엄마를 먼저 찾아야 해.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려야 해. 민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20년 전 버려진 아기를 주워 키웠다는 것. 그 아기가 바로 강민준이라는 것. 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진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순애가 떠난 후 진철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닿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순애 씨,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진철은 밤마다 그 식당 앞을 서성였어요. 혹시나 순애가 나타날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순애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철은 사업을 키워나가면서도 순애를 잊지 못했어요. 성공하면 순애 씨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이 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대성건설은 점점 커졌어요.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큰 빌딩을 짓는 회사가 되었죠. 진철은 30대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순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했어요. 전국을 뒤졌죠. 박순애라는 여자를 찾아주세요. 20대 후반, 키는. 진철은 순애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탐정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식이 없었죠. 회장님, 박순애라는 이름의 여성이 전국에 수백 명입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진철은 순애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진을 찍을 여유도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철은 40대가 되었어요. 대성건설은 이제 대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결혼을 권유했어요. 회장님, 이제 결혼하셔야죠. 좋은 분들 많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후계자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진철은 순애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순애 씨가 연락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진철은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실종자를 찾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제 약혼자입니다. 40년 전 헤어졌습니다. 진철은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순애를 찾았죠. 순애 씨, 저예요. 진철이에요. 당신이 어디 있든 제발 연락 주세요. 평생 기다리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순애는 없었어요. 사기꾼들이거나 착각한 사람들 뿐이었죠. 진철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전국의 복지관, 경로당, 병원에 순애의 인상착의를 보냈습니다. 이런 여성을 본 적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진철은 6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찾으시는 게 어떨까요?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찾을 거야. 하지만 회장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순애 씨를 못 찾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진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순애를 생각하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매일 밤 순애를 생각하며 잠들었죠. 순애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건강은 괜찮나요? 진철은 7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순애를 향한 마음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철은 회사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골목 끝에서 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 같았습니다. 진철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옆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옷도 남루했어요. 하지만 옆 얼굴의 윤곽이 순애와 비슷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착각이겠지. 진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40년 동안 수없이 착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철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철은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목소리를 들어봐야.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 할머니가 고물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고물상 주인이 말했어요. 네, 오늘은 좀 적네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 순애의 목소리였어요. 진철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애, 순애야. 그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히 확인해야 해. 진철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계속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낡은 집으로 들어갔죠. 진철은 사설 탐정을 불렀어요. 저분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이름, 주소, 가족관계. 며칠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름 박순애, 나이 72세, 가족 없음 독거노인, 특이사항 치매 초기 증상, 매일 폐지 수거로 생계 유지. 진철은 보고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순애, 정말 당신이었구나.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진철은 자책했어요.
자신이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다고, 더 빨리 찾았어야 했다고. 이제라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진철은 다가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했어요. 순애가 자신을 기억할지도 몰랐고 치매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철은 회사 2층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 골목을 보니 순애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할머니는 뒤에서 밀고 있었죠. 진철은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남자는 오늘 최종 면접을 본 지원자 중 한 명이었어요. 강민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순애 씨를 돕고 있어? 진철은 이선우 부장을 불렀습니다. 저 청년, 강민준이 맞나? 네, 회장님. 오늘 면접 불참한 지원자입니다. 불참? 왜? 그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진철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민주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면접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할머니를 돕느라 면접을 포기한 거였어요. 진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청년은 대체 누구지? 이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강민준 지원자는 고아 출신입니다. 현재 혼자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매일 저녁 특정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댁인데 진철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 할머니가 혹시 네, 회장님. 바로 저 박순애 할머니입니다. 진철은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뒤에서 밀고 있었어요. 저 청년은 대체 순애 씨와 무슨 관계지? 진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그 순간 진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저 청년이 우리 아들? 진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순애 씨가 임신했었다면,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순애가 왜 떠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자신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아이를 키운 거였어요. 그럼 저 청년이 내 아들이야.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부장, 네, 회장님. 강민준 지원자에게 내일 다시 면접 기회를 주게. 네. 하지만 규정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 청년에게 기회를 주라고. 알겠습니다. 진철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민주는 폭설 속에서도 할머니를 위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우리 아들, 순애 씨를 잘 모셨구나. 진철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4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죠. 내일 그 청년을 만나보자. 그리고 확인하자. 진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을 만나고 순애에게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몰랐어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아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늦지 않았어요. 1시간 일찍 도착했죠. 강민준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선우 부장이 민준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실 겁니다. 회장님이요? 민준은 놀랐어요. 대기업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특별히 시간을 내셨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진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진철은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진철은 민준의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강민준 씨, 어제 면접에 불참하셨죠? 죄송합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라 늦었습니다. 할머니요?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모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진짜 가족 같은 분이십니다. 진철은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 청년은 혈연이 아닌데도 순애 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인데요. 힘드실 텐데도 늘 저를 걱정하시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주워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워주셨다고? 그럼 이 청년은 진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위해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셨군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요. 민준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진철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청년이 순애 씨 곁에 있었구나. 강민준 씨,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할머니의 성함이 박순애 할머니십니다. 진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애. 진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죠.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철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합격입니다. 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녁 그 할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민준은 의아했어요. 왜? 할머니를 뵙고 싶으신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진철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회장을 모시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진철은 긴장되고 떨렸어요. 40년 만에 재회니까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순애의 목소리였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진철과 순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철은 순애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하게 했지만 여전히 순애였어요. 순애. 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진철을 바라봤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죠. 당신, 누구시오? 그 말에 진철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야. 진철이야. 박진철. 순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철? 기억 안 나? 우리
같이 꿈을 이루기로 약속했잖아.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진철 씨? 그래, 나야. 순애. 진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순애, 미안해. 4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진철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진철 씨, 정말 당신이요? 그래, 나야. 드디어 찾았어. 진철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진철 씨, 오랜만이요. 순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미안해.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분을 알고 계셨구나. 셋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철은 순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순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하루하루 살았지.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무슨 부담?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 진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임신했었어. 하지만 말 못했지. 진철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우리 아들이?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 왜 말 안 했어? 진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죠. 미안하오. 당신 사업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어. 바보 같은 사람. 진철은 순애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모르겠어. 20년 전에 집 나가서 연락이 끊겼어. 뭐? 진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찾았어.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 순애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철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들분 이름이? 민수야. 강민수. 민주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진철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찾을게. 우리 아들 꼭 찾을 거야. 정말? 약속해. 그리고 진철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나랑 같이 살자. 평생 지켜줄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늙었고 병도 있고 상관없어. 당신이 젊었을 때 나한테 해준 것.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하지만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진철의 간청에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도 할머니를 격려했어요. 할머니 가세요. 회장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민준아, 너는 저 괜찮아요. 이제 취직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민준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철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강민준 씨, 고맙네. 순애 씨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자네도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 내가 자네 뒷바라지 할 테니. 아닙니다. 저는 아니야. 순애 씨를 모신 사람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진철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어머니, 남자가 순애를 보며 불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수? 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진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민수? 네. 그리고 당신이, 제 아버지시죠? 민수는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뵙습니다. 진철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네가, 내 아들, 네, DNA 검사 결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진철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내 아들. 진철은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만난 거였어요. 순애도 울었고 민수도 울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진철은 민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씨, 이리 와요. 네, 자네도 우리 가족이야. 순애 씨가 키운 아들이잖아. 하지만 저는, 아니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진철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도 내 아들이야. 민수와 함께 민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대성그룹에 출근했어요. 인사팀 신입사원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죠. 민준 씨, 축하합니다. 동기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죠.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순애 할머니는 박 회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죠. 40년 만에 가족이 모인 거였어요. 민주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요. 점심시간 민주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강민준 씨? 이선우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부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올라가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박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오, 민준 씨. 앉으시게. 진철은 민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죠. 회사 생활은 어떤가? 좋습니다. 배울 게 많아서 즐겁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 진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그날 면접에 늦었을 때 말이야. 진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나는 자네를 떨어뜨릴 생각이 전혀 없었네. 네. 민주는 놀랐어요. 자네가 순애 씨를 위해 면접을 포기하는 걸 봤거든. 회사 창문에서 그걸 보셨습니까? 그래. 그 순간 나는 확신했지.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진철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 부장에게 지시했네. 자네에게 다시 기회를 주라고.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면접을 다시 본 것도 사실은 형식이었네. 이미 합격은 결정되어 있었어. 회장님, 자네는 그날 인생 최대의 선택을 했지.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 거야. 진철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야. 그게 진짜 인재지. 민주는 눈물을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네. 순애 씨를 그렇게 잘 모셔줘서. 진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자네 앞으로 된 통장이야. 얼마 안 되지만.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안 됩니다. 전 이미 충분히.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순애 씨를 20년 동안 모셔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 하지만 밖에 그리고 자네 인생을 위해 쓰게. 진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진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 오지 않겠나? 순애 씨가 자네 보고 싶어 하시거든. 정말입니까? 당연하지. 자네는 순애 씨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꽃다발을 들고 박 회장의 집을 찾았어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민주는 조금 긴장했죠. 어서 오세요.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준이 왔구나. 순애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자니까 좋아. 순애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할미가 너를 두고 와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거실로 들어가니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둘은 악수를 나눴어요.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준도 웃었어요. 진철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두 모였으니 식사하자. 넓은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었죠. 민준아, 많이 먹어. 순애가 민준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미가 해줄게. 순애는 여전히 민준을 챙겼어요. 진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애 씨, 민준이도 이제 다 컸어.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할미는 챙겨주고 싶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민준 씨. 민수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무슨 사과? 순애가 물었어요. 20년 전 제가 집을 나갔을 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저를 낳았다고, 힘들게 산다고.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민수야. 그 사이에 민준 씨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민수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못한 효도를 대신해줘서.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민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거죠. 혈연도 아닌데. 진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그런 말 하지 마. 자네도 이제 돌아왔잖아.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진철은 네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진짜 가족. 진짜 가족.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애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너는 할미의 진짜 아들이야. 할머니,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순애는 민수의 손도 잡았습니다. 민수도 내 아들이고 민준이도 내 아들이야. 진철도 두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민수와 민준, 둘 다 내 아들이지. 민수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어요. 형님, 민준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동생, 민수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어요. 아니, 포옹을 했죠. 진철과 순애도 둘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섞인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죠. 민수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대성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아버지를 돕기로 한 거예요. 순애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매 진행도 멈췄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진철은 매일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아들들도 생겼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사람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기 벤치에 앉으시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좀 쉬자.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참 좋다.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민준이 물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게. 순애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할 줄. 진철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라도 당신을 찾아서 다행이야. 우리가 헤어졌던 게 결국은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 순애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민준이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순애는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을 수 있었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철도 동의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지.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오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온 거죠. 세 사람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40년 전엔 두 분이었지만 이제는 네 명이잖아요. 민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렇네. 민준이 말이 맞아. 진철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진짜 가족.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혈연이나 인연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죠.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 전 저를 버렸던 분들. 민주는 생각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덕분에 이런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모든 인연에게, 모든 선택에게, 그리고 자신을 주어주신 할머니께. 민준아, 뭘 생각하니? 순애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할머니.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자.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 한 가족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이 아니라 박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거절하려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의 배려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나를 주었을 때 할머니는 선택했다. 나를 사랑하기로. 나도 선택했다. 할머니를 모시기로.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박 회장님과 민수 형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세상에는 버려지는 사람도 있고 찾는 사람도 있다.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모든 인연에게.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민주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끝.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슬프고 어떤 이야기는 기쁩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지켜낸 인연.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가족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주고 있나요? 오늘 하루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